말씀을 정리해보면요. 2000년대 중후반에는 EPL의 시대였다가 레바민의 시대로 돌아왔다가 다시 EPL 시대냐라고 궁금증이 있을 이때 바로 주목해봐야 될 거는 결국에 유벤투스하고 바르셀로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좀 어떨 것 같으세요? 그래도 오랫동안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기분이 좋더라고요. 네 팀이 다 올라와서. 장 의원님이 근데- 이제 대진 추첨 쇼도 중계하신다고 그랬어요. 예. 근데 사실 지금은 빅클럽들이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을 이제 확인했다. 네, 현실을 확인했다. 레알 마드리드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우리 클럽의 이제 현재 현실을 확인했고,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이에른 뮌헨도 역시 그동안 벌써 한 3-4시즌 전에 이미 세대 교체가 로벤 리베리 이런 선수들부터 돼야 되는데 늦었죠 많이. 그것에 대해서 현실 확인을 또 했고. 근데 레알은 이제 3연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. 현실 인식이 계속 늦어진 거죠. 늦어졌죠. 늦춰진 거죠. 네. 파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실 확인이라기보다는 너무 어처구니 없이 발목을 잡혀서 다음 시즌에도 한 번 더 보자. 그리고 이제 벼르고 있는 단계가 그냥 됐고. 이제 문제는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가 이 세 팀은 이제 현실이 확인을 한 상황인데 2차 현실 확인이라고 해야 될까요? 바르셀로나 유벤투스가 여기서 한 번 더 프리미어리그 클럽이나 다른 클럽한테 발목이 잡혀서 만약에 결승 진출이나 준결승 진출이 좌절될 경우에 또 한 번 현실 확인이 돼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기 단계가 될 수 있지만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선생님도 얘기했다시피 레알 마드리드나 바이에른 뮌헨, 파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네, 가만히 있겠느냐. 분명히 이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, 그리고 역시 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 또한 부분적으로 다시 한번 보강을 하기 위한 작업이 될 거라는 얘기죠. 그래서 올 시즌은 그러한 현실 확인 속에서 빅클럽들이 앞으로 이제 다음 시즌부터의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행보를 보여야겠다는 것을 알려줬고요. 실질적으로는 올 시즌 지금 강팀이 떨어져 나가면서 EPL 클럽들이 올라왔지만 EPL 클럽들은 사실은 그대로 유지가 된 채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 시즌부터 과도기 단계를 한 3-4시즌을 또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. 거기에는 EPL 팀, 보강한 레알, 바이에른 뮌헨, 기타 등등, 네,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이 다 섞여서 강팀들이 진짜 춘추전국 시대처럼 제일 특별한 어떤 최강팀이 없이 지금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전력이 아주 좋잖아요. 그런 팀들 섞인 채로 진짜 군웅할거 춘추전국 시대가 한 3-4시즌이 유지가 되지 않겠냐.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누가 더 팀 운영을 잘했냐. 그 구별은 또 한 번 레바민이 누가 되느냐. 그러한 또 차별점을 만드는 또 시기가 되겠죠. 그것은 역사적으로 클럽들 지금 유로피언 컵도에서 챔피언스 리그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마치 이렇게 순환되듯이 이어져 온 그런 흐름이거든요. 과도기가 있다가 또 이제 빅클럽들이 완전히 형성이 돼서 한 의원님 표현대로 초최강 이런 팀들이 생기는 또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그 흐름은 이제 거의 끝났고 지금부터는 과도기 단계가 한 3-4시즌 있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사실 EPL 팬들이 열망하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올 시즌의 어떤 요 조짐을 기점으로 네. 당장 다음 시즌부터 완전히 역전을 보여달란 말이야. 하고 싶은 게 EPL 잘한다고 말해달란 팬들의 말이야. 막 바람인데, 이러고 있는데. 지금 장 의원님은 또 좀 과도기적인 시기를 또 겪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겪겠죠. 예. 레알 마드리드, 바르셀로나 이런 클럽은 파리 상제르맹도 투자를 멈추지 않는 이상은 바이에른 뮌헨도 마찬가지고요. 이 팀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. 그러면 흐름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당장이 궁금하거든요. 8강 중에 올 시즌 4강에 진출할 팀. 그건 추첨을 그거는 해봐야지. 대진을 봐도 모를 텐데 대진도 안 그래도 봤는데 뭐 여기 8개 팀 중에서 그래도 얘네는 무조건 올라간다. 뭐 올 이런 시즌 거. 일단 무조건 올라가는 건 도박사들은 그런 건 우리가 사실 재밌단 말이에요. 레바민이었지만 그게 아니고 올 시즌은 이제 도박사들 확률 보면은 도박사들. 리바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니고 리버풀이 그러면은 우승 확률 자, 1위예요 지금? 네. 아니요. 저는- 그냥 그런 네 팀을 꼽으면 뭐 리버풀, 도박사들이 바르셀로나, 맨시티, 맨체스터 시티, 유벤투스. 유벤투스. 근데 문제는 이제 추첨이죠. 대충 추첨이 어떻게 되느냐. 도박사들의 말을 빌어서 네. 본인의 얘기를 하셨는데 한 의원님은요? 그러니까 올 시즌에 몇 팀이나 갈 것 같느냐? 저희는 대진 못 보고 얘기하니까 대진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그렇죠. 수밖에는 없는데, 근데 16강전의 대결 양상들을 봤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제 8강 대진 자체가 같은 리그 팀끼리도 뭐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만날 수가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나올지,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게 또 대진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, 그런데 여기서 아약스나 포르투 같은 팀이 정말 쉬운 거냐?
라고 물었을 때는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유벤투스는 당연히 뭐 프리미어리그 팀들 입장에서 봐서도 이건 좀 거북한 상대임에 틀림이 없는데 아약스 포르투도 제 생각에 마음 비우고 달려들면은 결코 쉬워 보이진 않아요. 예,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국은 이 외나무다리 이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는 당일 컨디션. 그날 누가 좋은 스쿼드 맞아요. 상태와 좋은 경기력으로 또 그날 또 상대의 맞춤형 전술을 누가 또 잘 활용하느냐 뭐 그런 거지 징계나 뭐 이렇게 또 출장 못하는 선수 뭐 그쵸. 그게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걸 예단하기는 좀 근데 복병은 어려워요. 확실히 토트넘과 맨유는 될 것 같아요. 이게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은 지금 선두 경쟁을 리그에서 같이 하면서 지금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물론 4위 경쟁을 하는 토트넘 맨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도 피곤할 것 같은데 상당히 피곤하죠. 근데 이제 토트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선두 경쟁을 하는 두 팀 사이에서 분명히 이제 복병 역할은 하겠죠. 복병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의 동기부여가 지금 형성된 상황이지만 유벤투스 이런 팀들은 지금 2등이랑 승점 차가 많이 나거든요. 유벤투스랑 또 바르셀로나도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고 그러니까요. 운영은 가능할 것 같아요. 승점 차이도 조금 있죠. 유벤투스보다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가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느냐.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그렇게 보고 게임에 있죠. 좀 더 집중을 시킬 수가 있다는. 그렇죠. 근데 저는 거기다가 또 호날두와 메시가 완전히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. 매호 대전은 완전- 계속된다. 네. 그래서 이 두 팀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. 아 근데 두 선수가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경쟁 의식이 있어요. 네. 너가 보여줬어? 나도 보여줄 거야. 뭐 이런 거. 그래서 호날두 선수 보여주니까 벌써 메시 선수 보세요. 네. 근데 이게 아까 제가 2008년 과르디올라부터 무리뉴, 하인케스, 콘테, 시메오네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콘테 감독도 왜 꼭 얘기를 했냐면 콘테 감독 오기 직전에 유벤투스가 몇이었는지 아세요? 7위입니다. 네. 그 전에도 7위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토니오 콘테 이전에는 유벤투스도 이른바 칼치오폴리로 인한 그 사태의 후유증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는데 콘테 감독이 비로소 오면서 이게 우승팀으로 다시 거듭날 수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하인케스 감독 유명한 뭐 트래블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시메오네 감독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사를 바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은 또 파리 생제르맹이 많지만 저는 사실 레바민과 더불어 시대를 정의했던 시대를 규정지었던 5강은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저는 파리보다는 이쪽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호날두 선수와 메시 선수가 지배한 시대도 어떻게 보면 요 클럽의 지배와 맞물리는 그렇죠. 측면이 있죠. 전체적으로. 그 2000년대 결국 호날두 선수가 좀 더 먼저 시작했지만 2000년대 한 후반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발롱도르를 둘이서 나눠 갔다가 모드리치 선수가 이번에 한번 처음으로 뺏었고 뭐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말한 5대 세력에서 지금 둘이 살아남았는데 여기는 공통적으로 매호가 있어요. 그쵸.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.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. 우리가 네, 저 네. 고연전이냐 연고전이냐 아 호매가 있어요. 네. 매호대전이냐 호매대전이냐. 근데 일반적으로는 매호대전이라는 말이 좀 많은 것 일반적으로 연고전을 더 많이 썼어도 고연전. 같아요. 고연전, 알겠습니다. 연고전. 확실히 근데 하셔야 살아남은 돼요. 요 두 팀이 두 세력이 있는데 이렇게 네. 뭉구스름하게 그냥 가네요. 여기에는 매호 혹은 호매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역시. 이 선수들의 운명과 또 이 시대의 어떤 클럽과 리그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같이 측면이 간다? 분명히 네. 있어요. 알겠습니다. 토트넘 얘기도 좀 했잖아요. 네. 한국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란 그쵸.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굉장히 토트넘의 선전도 기대를 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글쎄 요즘에 경기력에 좀 기복이 있어요. 근데 복병 역할을 하겠죠. 근데 조추첨 이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예요. 근데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아마 프리미어리그 팀들끼리 맞붙을 가능성이 꽤 있죠. 네. 한 매치 정도는 아마 거기서 이제 어떻게 추첨이 되느냐.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다 아약스나 포르투가 지금 걸리기를 바랄 것 같은데 두 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. 네. 네. 정말 모른다. 그렇죠. 그래서 뭐 어느 팀이 됐던 간에 토트넘,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팀들은 리그 병행하면서 다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. 첼시는 유로파리그 열심히 하실 거죠? 아직 경기를 안 했어요. 디나모 키예프 원정. 지금 홈에서 상황이 오늘 금요일입니다. 중계하러 가실 거예요. 네. 네, 저 중계하러 좀 이따 가야 되는데 지금 홈에서 3대 0으로 지금 이기긴 했는데 디나모 키예프가 또 홈에서 거기가 피치가 되게 안 좋아요. 잔디가 그 올림픽 스타디움이. 그래갖고 내 생각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네, 그래서- 아까 제가 말한 UEFA 그 갑자기- 개수 점수 있잖아요. 네. 그거 잘 따려면 사실은 유로파 리그 있는 팀들도 각 리그마다 잘해줄 필요가 네. 있습니다. 예.
알겠습니다. 아, 진짜 답답하네요. 대진을 보고 하면 더 편할 텐데.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서 다음 시간에 하면 답답한데. 되죠. 뭐. 다음에는 이제 대진 나오면 아마 또 다음에서 간략 프리뷰를 또 아마 하라고 아마 오늘은 주제를 사실 주실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쉽지가 않죠. 오늘은 네. 어떤 시대적으로 이제 그냥- EPL 네 팀 올라간 거를 또 네. 기념해서 흐름을. 네. 흐름, 이야기를. 전체적인 흐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, 해봤습니다.